안녕하세요. 마음사찰요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요리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도 엄청 좋고 지금 여기는 새소리도 들리고 사람이 없는 공간이라서 저도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여유를 좀 만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장소도 장소고 약간 오늘은 요리 얘기가 아니라 좀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이렇게 모아서 함께 대답을 좀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제가 그 마음 사찰 요리라는 유튜브도 있지만 그 네이버 밴드도 있어요. 똑같은 이름의 네이버 밴드도 있는데 거기는 제가 책을 내기 전부터 운영을 했던 곳이고 또 거기서는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사찰 음식에 대한 레시피나 이야기들을 올리면서 다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께 뭐 사찰 음식이나 아니면 저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좀 질문을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들이 모여서 제가 한번 오늘은 편하게 질문을 읽고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질문이 많았는데 함께 읽으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작가님은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작업을 많이 하시나요? 저 같으면 깊은 밤 조용한 시간에 글을 쓰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물론 하루 중 깊은 밤에 글을 쓰고 싶긴 한데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사실 작업 시간을 정해둘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좀 바쁘거나 힘든 날은 이렇게 집에 와서 그냥 이렇게 잠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날 때마다 하려고 하는 편이고 사실 이마저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 때문에 스스로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도 한데 그 회사 다니면서 또 글 작업하는 거를 두 개를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저의 숙제일 것 같아요. 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찰 음식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사찰 음식에 대한 질문 중에 특히 장아찌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장아찌 어떻게 담그냐 이런 거 아니면은 된장이나 간장을 어떻게 담그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일단 된장이나 간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해보지를 않아서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고추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저도 배우는 입장이고 늘 이렇게 요리를 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어려운데 재밌다라고 느꼈고요. 기회가 되면 저도 된장과 간장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아찌 담는 법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장아찌는 제가 이제 한국인의 밥상에 나갈 때 이제 정효수님께서 저한테 제가 뭐 사찰 음식에 대한 궁금증 같은 걸 질문을 드리면 대답을 해주시는데 정효수님이 알려주신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물 1, 간장 1, 설탕 1, 식초 1, 건고추나 청양고추, 다시마, 건표고 이거를 팔팔 끓인 다음에 식혀서 그 장아찌를 담그려고 하는 그 야채에 부으시면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장아찌를 몇 번 담아보긴 했는데 그때그때 맛이 조금씩 달라서 요거는 또 집집마다 간장 맛도 다르고 또 손맛도 다르시니까 요거는 요런 재료가 들어간다 이런 비율로 들어간다 이 정도만 인지를 하시고 한번 집에서 담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질문이 있었네요. 집에서 식구들이 먹는 음식도 사진처럼 예쁘게 만드시나요? 몇 끼마다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도 무척 궁금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받으시는 질문이 뭐 딸이 사찰 음식을 많이 만들어줘서 좋겠다, 뭐 얼마나 맛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집안 식구들에게 사찰 음식을 만들어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일부러 안 만들어 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식구들이랑 이제 따로 떨어져 산 지 벌써 이제 10년쯤 됐고, 제가 좀 혼자 일찍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가끔 이제 집에 가면은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먹기 바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따로 사찰 음식을 만들어 드릴 기회는 없었어요. 그리고 매일 몇 끼마다 그렇게 예쁘게 만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일반 회사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웬만하면은 도시락을 싸다니려고 하는 편인데 그 도시락도 사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밖에서 사 먹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요. 이어서 주신 질문이 사찰 음식 같은 한식 종류만 드시냐 아니면 중식, 일식, 삼겹살, 생선 다 먹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제가 지난해까지는 완전 채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완전 채식을 하기에는 좀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럴 경우에는 채식을 하지 못하고 평소에는 웬만하면 채식을 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의 즐거움은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 사찰 음식의 즐거움은 아무래도 계절을 온몸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밖에서 사 먹거나 좀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아니면 일반 음식점을 가면은 사실 그 나오는 음식에서 계절을 찾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반찬이나 몇 가지 것들이 조금 바뀌기는 해도 항상 언제든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편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식당만 보면은 내가 어떤 계절을 살고 있는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찰 음식을 배우면서는 그 재료들이 다 그 계절이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설레고 즐거워요. 예를 들면 좀 바쁘게 살다가도 이제 재료가 두릅이면은 아, 봄이 왔구나, 벌써 봄이 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또 이제 겨울이 오면은 시래기 전골을 만들면서 아, 진짜 또 다시 겨울이 왔다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절을 온몸으로 감각할 수 있고 이런 흐름에 내가 순응해서 살고 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매력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사찰에서 피해야 할 음식들은 어떤 게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사찰에서는 이제 육류나 어류를 포함해서 좀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를 먹지 않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신채라고 해서 5가지 매운맛이 나는 야채를 쓰지 않습니다. 파, 마늘, 부추, 흥거, 달래를 꼽는데요. 흥거는 보통 이제 양파로 우리나라에서 대체해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맵고 자극적인 채소는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것들이 모두 다 몸에 좋고 열을 내는 채소이긴 한데 이제 이것들이 뭔가 기운을 상승시켜서 좀 앉아서 수행하는 스님들한테는 좀 방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찰에서는 이런 재료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도 재밌는데요. 교회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들은 다 절에 다니시나요? 네, 이런 질문도 저도 사실 이제 출간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저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다 성당을 다니시고 저는 이제 사실 성당에도 못 간 지 너무 오래됐는데 뭔가 종교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는 편이고요. 좀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처음에 사찰 음식을 배우고 있었을 때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아시고는 못 배우게 하셨어요. 이제 불교로 개종을 하게 될까봐 좀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개종이라는 게 의미가 없었던 게 성당을 안 간 지가 벌써 뭐 10년? 10년이 되기도 해서 개종이라는 게 의미가 없기도 했고 저는 이제 뭔가 불교의 사상? 그런 것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되게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집에 이제 저희 집에 가면은 오관계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종교를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그 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좀 배울 것이 있다면 생활 속에서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고 실천을 하는 것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또 어머니도 성당을 열심히 다니시는데 절에도 되게 열심히 가시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네. 네, 같은 질문으로 이제 채소를 낼 때 다시마, 표고, 고추, 무, 양파 껍질을 넣는 게 괜찮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역시 이제 사찰 요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파는 금하는 채소이지만 집에서 뭐 양파 있으면은 왜 더 요리할 때 좀 더 맛이 감칠맛이라고 하나? 그런 게 더 올라오니까 그런 게 집에 있으시면 자유롭게 쓰셔도 되죠. 네.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않으시는 것도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저도 레시피나 이제 영상 같은 거 올리면은 딱 그 분량대로 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분량이나 이런 걸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저도 역시 배우는 입장이지만 어려운 게, 예를 들면은 어떤 요리에 간장을 한 큰술 넣으세요 했는데 그 요리가 다 똑같은 맛이 나지 않는 이유는 집집마다 간장 맛이 달라요. 그러면은 제가 한 큰술을 넣으라고 했는데 우리 집 간장이 짠데 그럼 한 큰술 따라 넣었는데 이거 못 먹겠다, 이 레시피 엉터리다, 이렇게는 사실은 아니니까, 자기가 그 어떤 자기의 상황에 맞게 우리 집 간장은 짜니까 좀 뭐 레시피에서 한 큰술 넣으라고 했지만 나는 뭐 반 큰술을 넣어야겠다,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지혜를 발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맛없는 음식이 있나요? 자기가 한 건 다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사실 이런 Q&A 영상은 구독자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이게 좀 인기 유튜버들이요 뭐 그동안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냥 한 번은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일단 책을 낼 때도 물론 고민을 많이 했던 지점인데, 제가 엄청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니까 뭔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냥 아침마다 지하철에서 이렇게 막 손잡이 막 이렇게 들고 막 엄청 치이는 진짜 그냥 회사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단지 이제 사찰 요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사찰 요리에 대한 어떤 책을 내고 영상을 만들고 레시피를 올릴 때 이거를 일단 사람들이 봐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봐주실 때는 또 하나의 궁금증이, 이걸 왜 보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레시피는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다른 데서도 다 찾을 수 있는 거고, 제가 뭐 영상이나 이런 것도 영상미가 대단히 뛰어나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신다면은 왜 보실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또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를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밴드에 레시피를 올리면은 그 아래에 댓글로 요리한 사진 같은 거를 올려주시거나 레시피를 공유해 주시는데 정말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이렇게 뭐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실수를 하고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저만의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아마 그런 것들에 공감을 느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머리가 막, 저도 찍거나 달았는데 엄청 산발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시겠지만 6시간을 촬영한 거예요. 그리고 촬영이 저도 처음이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고 카메라를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니까 막 시선도 안 맞고 엄청 어설픈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올릴 영상에서는 조금 덜하고 또 세 번째 올릴 영상에서는 좀 더 덜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또 주변에서 저한테 댓글로도 아니면은 뭐 실제로 만났을 때 이야기로도 뭐가 좋았고 뭐는 좀 더 고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도 또 계속 그런 걸 듣고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일단 네이버 밴드의 유튜브 채널과 이름이 똑같은 마음사찰 요리라고, 거기는 이제 레시피를 계속 올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유튜브로도 좀 더 레시피에 대한 그 책에 나오는 레시피를 포함해서 또 책에 나오지 않는, 그렇지만 계절을 담을 수 있는 맛있는 요리의 레시피들을 함께 소개를 계속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는 좀 어설프지만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을 찍으면서 Q&A를 영상을 3개 올리고 찍는 게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쯤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하고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에 앞에 재밌는 인트로를 조금씩 넣게 됐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제 그 인트로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면서 요리보다 인트로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기도 한데, 이런 것도
영상을 보는 하나의 소소한 재미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내년 봄이 오면은 다시 이런 Q&A 영상을 찍으면서 1년의 소회도 한번 나눠보는 그런 멋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유튜버들이 마지막 멘트 하시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